돈이 된 뉴스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나올까요?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입니다.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.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최대 피해의 국가인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거든요.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 아세안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 미국입니다. 아세안 전체 수출 가운데서 지난해 기준 16% 비중이나 차지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 날로 아세안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그 절대 무역치는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를 앞으로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마침 제가 어제 그 부산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네, 국제적인 행사가 이제 열리다 보니까 금융센터 주변에서도 이제 교통 통제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분주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CEO 서밋에서 이제 한 모두 발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본다라면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주식시장에 좀 매칭을 시켜서 분석을 해나갈지 좀 같이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정부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. 네. 아무래도 그전까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드 사태가 딱 터지자마자 우리가 타격을 굉장히 좀 많이 입었습니다.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. 그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그 동남아시아 시장, 특히 아세안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정부에서 이제 해외 투자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아세안 시장이 세 번째로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이런 이유로 또 인도네시아 등 그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에 이제 참여를 할 이력이 있는 뭐 대림산업, 삼성물산,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오늘 CEO 서밋에서 그 두 분의 연사가 이제 그 발언을 하셨는데요. 한 분은 빅히터 엔터테인먼트의 그 방시혁 대표가 되시고요. 그 다음에 네.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 CEO께서 이번에 방한을 하셔서 이제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. 근데 이제 넷플릭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게 지난 목요일에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그 주식을 4.99%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. 한국의 이제 그 다양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콘텐츠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뜨겁게 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더군다나 그 아세안 지역에서는 확실히 한류가 대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들 특히 드라마와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이 워낙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분명히 좀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 특히 그 디즈니 플러스 등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진출을 내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. 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 쪽에 계신 분들 그 글 쓰신 걸 제가 봤더니 내년 이제 그 상반기까지는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국내에 좀 진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유는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때 약 2천여 편의 컨텐츠들을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번역 업체들 모두에게 맡겨서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겨우 이제 2천여 편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 또는 뭐 HBO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 번역 업체들에게 이제 그 번역을 맡긴 그 지금 수주 물량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. 더군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용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더빙에 대한 것 부분도 분명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주한 업체들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대한 이제 그
당분간은 그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럼 넷플릭스와 이제 그 협력 관계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당연히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여파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.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당분간에 이런 그 컨텐츠가 강점인 회사들의 그 주식은 날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오늘 보시면서 이제 좀 같이 보면은요, 이제 하락 구간에 있던 차트가 점점점 이제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큰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추천 등급은 1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수 추천 가격은 8,000원 이하라면은 이제 좀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목표 가격은 10만 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 가격은 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또 JTBC와도 3년 동안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넷플릭스 쪽에서 일단 국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번역 업체를 통한 그 수주 물량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셨고요.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콘텐츠 꼽아주셨습니다. 콘텐츠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돈이 되는 뉴스 타이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조선 업체들 세계 시장에서 연일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알렸는데요.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네,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 이제 3사, 흔히 얘기하는 빅3가 계속 좋은 소식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.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의 그 수주 소식은 언제나 좀 기분이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.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규제도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석탄 에너지의 그 사용은 점점 줄이고 LNG의 사용을 이제 점점점 늘리고 있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LNG의 그 생산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유통량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LNG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.4배나 급증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국내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 여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보다 LNG 선을 월등히 좀 잘 만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로지 이렇게 실적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인 그 이제 그 조선사를 바라볼 때 IMO 2020이라는 이제 그 규제가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효율성 높은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IMO 2020 같은 경우에 이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선주사들이 이제 그 발주를 새로운 선박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어쨌든 2020년이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. 왜 그런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최대한 매출을 좀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후행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올해 이제 초부터 이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.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아무래도 발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조선 빅3에 투자를 할 때 그럼 과연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. 이제 주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조선 3사 모두 주가가 요 근래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 기업에 속하는 조선 빅3 모두에게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동성 화인텍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성 화인텍은 LNG 선의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 본행제가 왜 필요하냐면 LNG가 액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마이너스 162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이 162도를 유지할 때
때 바로 동성 화인텍이 만드는 본행제를 쓰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선 빅3 모두 이제 수주 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성 화인텍의 장점은 앞으로 약 2, 3년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출을 최대한 잡아놓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인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동성 화인텍의 주식이 그 지난 8월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질 때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그 주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 9월 달이나 10월 달 모두 그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보다도 월등히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아무래도 수주 잔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도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더군다나 삼성중공업이 이런 식으로 호재를 발표할 때마다 동성 화인텍의 주가 오늘 장중 한때 최고 이제 그 8%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지금도 현재 6%대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성 화인텍과 같은 이제 전방 업체들의 낙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업체들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등급은 1등급이 되겠습니다. 매수 가격은 10,000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목표 가격은 13,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 가격은 9,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주가를 보셔도 조선주 대비 동성 화인텍이 바닥권에서 반등해주는 추세가 좀 더 양호한 모습인데요. 하지만 또 고점을 형성하고 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현재 구간 매력적이라면서 1등급 제시가 됐습니다.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.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일정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콘텐츠 낭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미스터블루가 두시군의 특징주죠. 24%의 강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만화 플랫폼에 국내 최초로 무협 웹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렇게 한알령이 좀 해제되는 움직임들 이어질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온기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8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조금씩 그 한알령이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오늘 중국 왕이 이제 그 외교 담당 국장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. 사드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국장급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. 사드 사태 초창기 때 외교부 부국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을 해서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공분을 좀 많이 샀었는데요. 그때와 지금 분위기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확실히 이제 좀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7%대 가까운 상승하는 구간도 나왔었고요.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5%대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있지만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중국 소비자들 그 트렌드 인식에 대한 변화를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중국에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받쳐주는 분들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설화수보다는 아무래도 맥이나 에스티로더, 샤넬과 같은 이제 유럽 및 미국 관련된 프리미엄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현재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항공주들, 그중에서도 이제 제주항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일본과 관련된 아무래도 그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. 네. 특히나 이제 그 보잉사가 이제 그 단일 기종을 선택해가지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 비용을 낮춰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잘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잉사가 이제 그 보안 이슈 또는 이제 안보적인 이슈가 이제 동시에 좀 발발하면서 이제 동사의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난방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좀 안정화 추세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조금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세적인 하락도 많이 했고 기간적인 조정도 충분히 거친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
6.21%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. 21선 위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. 하지만 동사 같은 주식 이제 나중에 드라이빙 시즌쯤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은 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제가 그래서 추천드린 매수션 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. 매수 가격은 24,600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. 목표 가격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손절은 직전 저점인 22,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주항공 장기 투자 추천하고 있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